2배로 오르면 2배 벌고 2배 떨어지면 2배 잃는다.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접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상승장에 잘 올라타면 남들보다 2배 빠르고 화끈하게 자산을 늘릴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최근 한국 증시를 뒤흔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실상을 보면 현실은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본주인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4% 하락하는 동안 2배 레버리지 ETF는 단순 계산인 마이너스 28%가 아니라 무려 마이너스 45.53%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주가는 14% 떨어졌는데 내 통장은 반토막이 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주요 현장 분석 자료와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을 바탕으로 주식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실체와 개미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수학적 시장적 이유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버리지 ETF의 본질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원래 ETF의 핵심 가치는 위험 분산에 있습니다.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악재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본래 목적이죠. 하지만 최근 시장에 등장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두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다릅니다. 위험 분산이라는 ETF 본연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실상 특정 종목의 초고 위험 2배 레버리지만 남은 기괴한 금융 상품이 되었습니다. 해외 선진 금융시장에서도 단일 종목의 고배율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상품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하지만 한국 자본시장에는 특정 거대 기업 몇 개에 의존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승인되어 유통되었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ETF라는 안전해 보이는 이름표를 달고 시장에 풀리면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오인한 채 투기장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개미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음의 복리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을 산정할 때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2배를 결산합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똑같이 10%가 내렸다가 10%가 올랐을 뿐인데 일반 주식은 1% 손실에 그치는 반면 2배 레버리지는 손실폭이 4배 4%로 커집니다. 이 현상을 금융공학에서는 레버리지 잠식이라고 부릅니다. 주가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폭등하면 레버리지가 엄청난 수익을 주지만 현실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등락을 거듭합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횡보장이나 변동성 장세에서는 주가가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오더라도 매일매일의 일별 결산 구조 때문에 투자자의 원금은 자갈처럼 녹아내려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본주가 마이너스 14% 하락하는 동안 2배 레버리지 ETF가 마이너스 45.53%나 폭락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순 2배 계산 마이너스 28%보다 훨씬 더 큰 폭락이 발생한 것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음의 복리가 중첩되어 원금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식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견디는 이른바 존버가 통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 ETF는 시간이 지날수록 존버를 할수록 무조건 마이너스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 증시 전체를 흔드는 시한폭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을 넓은 태평양에 비유한다면 우리 코스피 시장은 작은 연못과 같습니다. 나스닥처럼 거대한 유동성을 가진 시장에서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돌아가도 시장 전체가 받쳐줄 수 있는 체급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코스피 시장은 체급이 작은 연못인데 이 연못의 전체 시가총액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표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얹어버린 것입니다. 레버리지 ETF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매일 장이 끝날 때 종가, 기준 2배의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주가가 10% 오르면 펀드 매니저는 내일도 2배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막판에 해당 주식을 더 대량으로 사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2배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막판에 주식을 투매하듯 팔아치워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장 마감 직전에 엄청난 규모의 기관 수급 폭탄이 쏟아집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본질 가치와 아무 상관없이 단지 ETF 리밸런싱 수급 때문에 주가가 극심하게 출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레버리지 상품들이 거래된 기간 동안 시장 거래일 시정지 지표인 사이드카가 15차례, 서킷 브레이커가 4차례나 발동하는 등 한국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내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일반 주식만 들고 있었더라도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내 주식이 이유 없이 폭락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금융당국 역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초강수 제재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팁북 규제가 이미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전해줄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금융당국이 운용사들의 수수료 욕심과 상품 승인 요청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코치는 격으로 긴급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분석한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수학적 불리함 음의 복리. 레버리지는 매일간 수익률로 결산되므로 횡보장이나 변동성 장세에서는 존버할수록 원금이 반드시 녹아내립니다. 둘째, 구조적 위험 분산 상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ETF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본질은 초고위험 투기 도박 상품에 불과합니다. 셋째, 주식시장 왜곡 종가 수급 폭탄. 한국 증시처럼 유동성이 제한된 시장에서 레버리지 수급은 주가 변동성을 극대화하여 개미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레버리지 투자로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딜러와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한 추세가 보이는 아주 짧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면 장기 투자나 존버 전략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자산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순한 수익률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 금융상품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똑똑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코스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